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해수정입니다. 시장은 악재를 소화해가면서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슈나 또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감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또 업종별 순환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또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업종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그리고 그 중에서도 P2E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출발하시죠. 네,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2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GDC 2022는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됐는데 전시기업 200여 개, 강연자 1000여 명, 그리고 강연 600여 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GDC는 게임 업계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서로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면서 게임 전문가들이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전 세계 게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와 NC소프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죠. 또 탈중앙화 금융 등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NC소프트는 인공지능 서밋에 참여해 MMORPG에 적용한 AA 강화 학습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활발한 게임 산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게임 기업들,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최근 반등에 나서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1년에는 플레이 투 언 시장과 함께 암호화폐 또 NFT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서 플레이 투 언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출시 게임의 성과와 또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등에 따라서 실적 및 주가는 다르게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P2E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작들의 출시가 이어지는 2분기부터 성과를 내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증권사 리포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P2E 시장을 준비하는 국내 게임 업체의 진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상자산과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갖춰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P2E 플랫폼 업체가 있고, 또 본인들의 게임을 중심으로 P2E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자에는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 위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후자에는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NC소프트 다소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진영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서로 리모델링 해 나가면서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맞춰 나가다 보니 이후에는 이 경계가 다소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P2E 플랫폼 업체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위메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임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다수의 게임이 성공할 경우에는 플랫폼 매출뿐만 아니라 위믹스의 가치가 동반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출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는 C2X 코인을 발행하고요. 1분기 크로매틱 소울을 시장으로 연내 7개에서 8개 정도의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X 토큰을 발행하면서 빠르게 P2E 시장에 진입한 넷마블을 보시겠습니다. 3월 MBX 코인 드롭이 시작이 되었는데 골든브로스, 챔피언스 어센신, 몬스터 길들이기 아레나 그리고 모두의 맵을 메타월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NFT를 활용한 P2E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공약을 통해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와 같은 신기술 관련 산업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P2E와 블록체인 관련 게임 산업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P2E 게임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은 P2E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심층적인 내용 최정상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해서 3,000피 그리고 1,000스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추세와 더불어서 게임주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 당시에는 메타버스와 엮이기도 하고 또 NFT와 엮이기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증권사들의 분석과 함께 다소 좀 주춤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대표 게임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씩 짚어주세요.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최근 들어서 어떤 가상화폐 그리고 P2E 게임의 어떤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주가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만 올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높아졌던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게임 업종들의 그동안 성장 모멘텀으로 올랐었던 그 종목들이 실적 실망감에 조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크래프톤 같은 경우 그 시장에서의 그 컨센서스에 굉장히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200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00억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당기순이익은 62억 원을 나타내면서 그야말로 어닝 쇼크를 나타냈었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크래프톤에 대한 실적 실망감이 업종에 대해서 약간은 그 밸류에이션을 하향하는 데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표적인 그 P2E 게임 그리고 가상화폐 위믹스까지 발행했었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실적의 대부분이 어떤 그 가상화폐 관련된 매출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본업단이 계속해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고, 이에 따라 그 게임 업종의 주가 하락이 좀 가속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 업종이 그동안의 어떤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해왔었지만 어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동성 축소라는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라는 것을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그 주가 흐름이 약세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가상화폐 그리고 NFT, 메타버스까지 관련된 성장 모멘텀으로 업종 자체가 큰 밸류에이션을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목이 선별되는 과정에 접어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었고 또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시키게 되면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가져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주가 지금 계속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내 게임 기업들은 중국 시장으로의 이런 투자 유치금을 받아왔었는데 중동 국가에서 지금 투자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런 업계 변화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변화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예상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국내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중국 그 관련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중동 자금이 유입된 경우를 살펴봤을 때 작년에 텐센트의 어떤 자금 유치설과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 그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그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지속되는 그 판호 관련된 규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노렸었던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이제는 탈중국화에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보다 이제 서구 유럽 쪽 시장에서의 그 타겟팅을 잡기 시작하면서 국내 게임 업체가 오히려 탈중국화되면서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퀄리티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그 국내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 비상장 업체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가 출시 직후에 북미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은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듯이 탈중국화되면서 오히려 글로벌화되는 국산 게임들의 그 발전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중동 쪽 자금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중동 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해외 펀드들의 자금 유치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국내 게임이 이렇다 할 특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을 달성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국산 게임에 대한 입지도 올라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종 전반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게임 기업이 중국 시장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게임과 관련된 신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제한이 좀 풀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 어떤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제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를 발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떤 P2E의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는 점이 바로 게임 내에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하는 황금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황금에 대한 그 규제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런 P2E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서비스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새로 출범할 그 새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P2E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P2E 게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남미 시장이라든지 일부 개발도상국 쪽에서의 어떤 서비스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그 e스포츠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리고 게임 그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한 그 성장보다는 소비자 위주로의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P2E 게임 이외에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산업 성장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황금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어떤 규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금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에 대한 제한이 열리기에는 다소 좀 섣부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P2E 게임의 활성화보다는 뭐 AI나 VR 등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임 업계 성장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VR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의 어떤 게임 성장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관련 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VR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큘러스 이외에도 애플이라든지 현재 메타로 사명을 바꾼
전 페이스북 같은 경우 역시 이쪽에 어떤 VR 기기 그리고 AR 기기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같은 경우 특히 올해와 내년까지 증강현실이라든지 VR 쪽에 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관련된 그런 기기들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이쪽 산업에서 또 한 번의 먹거리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그 VR 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증강현실 관련된 카메라 모듈 업체 그리고 이런 그 기기들에 제공하고 있는 반도체 템리스 업체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게임 업종 이렇게 여러 가지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이 기대감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또 실망감으로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게임 업종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전통적으로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이 출시되는 그런 타임라인이 잡혔을 때 신작 출시 전까지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게임 신작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빠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패턴이 보여져 왔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이제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가상화폐라든지 NFT 그리고 P2E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제 약간의 투자 패턴이 과거의 투자 패턴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신작 출시 이후에 이런 흥행 성과에 따라서 오히려 바이온이 될 수 있는 뉴스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최근에 어떤 그 P2E라든지 가상화폐 그리고 NFT 쪽으로의 산업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본업단에 충실한 게임 개발에 충실한 업체 또는 자체 그 게임 엔진을 갖고 있는 업체로 선별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에 충실한 게임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이는 게임 업종 안에서의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펄어비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 동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검은 사막에 대해서 중국 쪽 판호가 열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신작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흥행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체 그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그 소위 그 신작 모멘텀도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부터 중국에서의 어떤 검은 사막 중국판이 그 CBT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관련된 이에 따른 피드백이라든지 유저들의 그 반응에 의해서 주가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23년까지 꾸준하게 신작 라인업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중국 쪽에서의 시장 성공이 된다면 주가는 중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23년 내년까지 꾸준한 시장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흥행될수록 주가 역시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아직까지는 본업에 충실한 게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주로 펄어비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희수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키워드 식스센스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와 특징주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6가지 키워드와 6가지 특징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키워드 식스센스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키 포인트들은 어떤 걸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원자재 이슈는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오늘 키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은 일단은 확실히 이틀 전에 일단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5월 기축 정책의 50bp에 대한 설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원자재 반등 자체가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결국 이제 유가에 대한 추이와 최근 이제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최근 시장 테마로 엮이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 오늘 이제 현대 사료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연일 상한가를 일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소맥이나 이제 옥수수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일단 주 원인인데,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5월과 6월에 대한 파존 계획이 지금 일단 현재까지 없다라는 계획을 일단 발표한 만큼, 근데 이러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수입하는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 사실 사료용이 좀 대부분인 만큼 그만큼 최근에 이제 한국 사료와 같은 종목들이 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철강 가격 이슈가 좀 크게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열연 강판에 대한 가격이 일단 지난해 가격을 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여파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최대 철강 회사들의 좀 피해가 좀 컸던 부분인데요. 일단 유럽 최대 철강 공정으로 꼽히는 아조브스탈이 일단 큰 피해를 입었고,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이 일단 파괴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서 좀 경제적 손실이 좀 가장 커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쪽 관련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 역시 최근에 어제 이제 이자 지급 불능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부도 위기에 또 봉착했던 만큼 오늘 좀 관련된 국내 주식 철강 종목들이 좀 큰 강세를 나온 만큼 최근에 유가, 농산물에서 이제 좀 철강 가격까지 좀 관련 이슈까지 번지면서 좀 장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또 국내 철강 회사들의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또 KB금융이랑 금융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일단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좀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좀 관심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0월부터 중단한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재개를 했던 만큼 이제 조만간 이제 은행권들에 대한 수익성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어제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을 다시 이제 재개한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7% 급등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배터리 셀 소재 관련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제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만큼 좀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마디와 키포인트들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원자재 이슈는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가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은행주들의 상승과 함께 또 테슬라 이슈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슈들 저희가 또 키워드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화면으로 6가지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키워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유럽의 최대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죠. 기가팩토리가 개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탄소세가 무기한 보류가 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탄소세 도입이 보류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대만 지진이 규모 6.6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TSMC 공장이 가동이 일부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슈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BTS 병역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죠. 그동안 정말 최정상의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그룹이 병역 문제 언급이 되면서 다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주도적인 이슈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은행주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기 배당이 시행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앞서 살펴본 키워드에 따라서 특징주들 6가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NF,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하이브, 금강철강, KB금융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3가지 추려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LNF, 포스코홀딩스, 하이브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테슬라 기가팩토리 개장에 따라서 LNF라는 종목 그리고 탄소세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라는 소식으로 포스코홀딩스 특징주가 그리고 병역 문제에 따라서 하이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키워드와 6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특징주들 고스톱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LNF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가팩토리가 개장했다라는 소식은 좋은 이슈일 것 같은데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예, 일단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었죠. 이제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원자재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추이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배터리 업체나 그동안 완성차에 대한 가격 전가를 통해서 비용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그만큼 사실 배터리 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지속되었던 만큼 최근 이제 니켈 가격 급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일단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니켈 비중이 80%, 근데 일반 양극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0% 정도 일단 비중인데요. 물론 코발트나 이제 망간에 대한 이제 원재료 부분도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니켈 비중이 제일 큰 만큼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독일에 이제 기가팩토리를 공장 증설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작되었다는 지점이 오늘 분위기를 살렸는데요. 실제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테슬라 성장이 오히려 LNF에게는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수혜받는 종목군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유럽 완성차 공장 같은 경우는 동유럽 쪽에 공장이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테슬라가 유럽 시장 공장 가동 자체가 현대차나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또 공장에 대한 증설을 발표했던 만큼 이제 같이 양극재 시장으로 있는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테슬라와 같은 공동 성장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니켈 가격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이후고 지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증설로 인해서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NF는 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에코프렌도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대체제로 전기차라 로 떠올리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안 가고 빨리 시장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유가가 다시 빠지게 됐을 때 향후 뭐 이란의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정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유가가 빠지게 되면 다시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좀 경계를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나오셨는데 고일지 스톱일지부터 먼저 이유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사실 저도 최강 쪽에는 최근에는 크게 큰 관심은 없었지만 오늘부로 해서 좀 고로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제 식스센스 키워드로 이제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회사가 포스코홀딩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탄소세 도입이 무기한 보류하게 되면서 일단 이슈가 첫 번째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철강 가격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이 두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만약에 탄소세 도입이 일단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가 포스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소세가 도입이 되면 연 3조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포스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탄소세 보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무기한 보류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포스코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이제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철강 업체가 이제 오늘 위기로 이제 봉착했던 만큼 국내 철강 업체 수혜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현대제철도 같은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열한 강가에 대한 유통 가격이 사실 지난해가 고점이 13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132만 원을 뚫게 되면서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기초 철강제로 일단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다음 달 이제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게 유통 가격을 좀 추가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일단 알려진 만큼 만약에 이런 열한 강판 가격 자체가 당분간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선박 제조하는 후판 가격 역시 일단 추가 인상으로 지금 굳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한 강판과 후판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상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조선이나 자동차나 건설이나 이런 가전과 같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 그만큼 원가에서 지금 철강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최근에 나왔던 중국 쪽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철강 가격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세가 무기한 보류됐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받아들일 만하고요.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까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포스코홀딩스 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BTS입니다. 사실 대선 선거 운동 중에도 BTS 병역 특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고일지 스톱일지 나눠주시죠. 일단 하이브는 일단 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사실 오늘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의 일단 대체 복무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엔터주가 크게 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없었지만 하이브만큼은 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 같은 경우는 92년 12월생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단 작년에 군 복무를 했어야 하지만 이게 작년에 대중문화 관련된 수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일단 군 복무에 대한 연장을 할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하이브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아무리 지금 다른 그룹인 세븐틴이나 엔하이픈과 같은 그룹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방탄소년단의 절대적인 수치에는 사실 좀 미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금 오늘 군복무에 대한 이슈가 좀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군복무 대체로 인한 이슈가 해결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강한 상승인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400억 이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전석이 4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1만 5천 명만 들어갔는데도 3회의 공연으로 인해서 400억의 매출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 작년 같은 경우 분기당 대략 2천억, 3천억을 매출이 나왔는데 오히려 콘서트만으로도 대략 10%에 대한 성장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글로벌 투어 콘서트로 인해서 매출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TS에 대한 군대에 대한 연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타카 홀딩스 자회사인 이제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25개국에 대한 콘서트를 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저는 이제 하이브뿐만 아니라 빅3 엔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JYP 같은 경우도 어제 콘서트 트와이스 콘서트가 4월부터 몰리는 만큼 사실 상반기에는 콘서트 매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엔터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메타버스나 이제 NFT와 같은 수익이 창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하이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콘서트 등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엔터업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면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리오프닝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 업종별로도 업종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태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컨텐츠나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각 회사들만의 이제 라인업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JYP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지난 이틀 전에 컴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오히려 큰 영향을 좀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트와이스나 자이언스 엠믹스 그리고 스테이지 키즈와 같은 조금 오래된 연예인과 새로 신규된 라인업에 대한 가수들이 실제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2분기에 콘서트들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58,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 4월에 트와이스 콘서트가 시작되는 시점이면은 전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4월 5일날 이제 빅뱅이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실 SM이나 이제 보다는 이제 JYP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최고 메인의 가수들이 컴백을 하는 만큼 오히려 2분기 때부터 콘서트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터 업종들도 살펴봤고요. 세 가지 특징주들도 모두 고 외쳐주셨습니다. 오늘 이화진 차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장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92% 상승하면서 2735.0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장 초에 강한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이 점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올려오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2700포인트 훨씬 넘어선 2735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 나타나고요.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2,735억 원 매수하고 있는 기관, 외국은은 124억 원, 개인들도 2,67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정도,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4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0.40%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1.62%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이죠.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15% 강세, LG화학이 3% 넘는 상승세 보여지면서 50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5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77%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930.3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0.61%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분봉상의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죠. 장 초에 강한 흐름 가져갔었던 코스닥 933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현재 930포인트니까요. 거의 다 올라온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나타나면서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이 823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446억 원, 외국인은 72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블록딜의 영향으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스닥의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지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8%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 더욱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슈와 함께 특징주들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오늘 3월 23일 오늘의 신의 한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막판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전약 후강까지는 아니어도 아침에서 강하고 후약으로 내려가는 그런 약세장의 흐름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이 시장에 대해서 뭐 바닥을 잡아줬고 이거는 뭐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시장이 바닥을 친 이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막판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일단 장이 끝났는데 이게 집계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동시효과 때 상황과 동일한 것 같은데 어제도 이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자 지금도 매수 돌아섰죠. 집계가 이제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내일에서 시장이 빠질 거냐? 이러면 안 빠져요. 외국인들이 아침에서 살짝 흔드는 척을 해준 다음에 결국은 오후장에서 매수로 땡겨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급락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전약 후강 이 흐름은 장이 상승장일 때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장은 아니지만 강세장과 좋은 시장에서는 아침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침도 강하고 오후에도 강한 그냥 계속 강한 강강 이게 제일 좋은데 아침에서 일단은 갭상승이 뜨고 나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원래 오후장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거의 뭐 막판에서 이제 들어주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침에서 이제 움직였다가 이제 사그라들거나 떨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마 접근을 못했을 텐데 오늘 장중에 떨어질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오늘도 주식을 사준다. 흔들었다가 사준다. 이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조정이 세게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여기 박스권에서 만들어지면은 내일 살짝 이렇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밀린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밀리면 그 다음날에 다시 받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근에 요 앞에서 만들어놨던 요 앞에 요런 흐름들이 이 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전에서 이때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월, 화 종목들이 아주 그냥 뭐 난리를 쳤죠. 막 폭등을 했죠. 뭐 원전 테마 오늘 아주 그냥 다 날아갔고 철광주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뭐 어제에서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움직였고 뭐 그 전에서는 건설주도 움직여주고 원자재 관련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다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다 바닥에서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잘 움직여요. 어떨 때? 시장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급락이 없을 때 거기다 지금은 수급까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팔았던 애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근데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매수 안 들어오지만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내일 아마 크게는 안 빠질 겁니다. 살짝 밀렸다가 뭐 움직이는 흐름 정도로 예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설마 이렇게 가겠어요? 뭐 가면 좋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올리면서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팔았다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종목별 상승장으로 봅니다. 장기는 하락 추세에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장으로 지금 접어드는 상황에서 워낙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800까지 아직 여유가 좀 남아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으로 움직이겠지만 종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들은 상승장처럼 움직여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한 번 가면 막 폭등하는 애들도 있고 뭐 적당히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뭐 먹고 팔고 하는 애들 아직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올 텐데 오늘도 보면은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 이래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상승장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게 하락장에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이스틸, 부국철강, 안랩은 지금 며칠째 지금 맨날 폭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신기계 오늘 원조 테마로 움직였던 애들부터 해서 안철수 관련주 해갖고 급등하는 애들, 에너지 관련주 오랜만에 또 중앙에너비스 또 움직였고요. 철강주 움직이고 이런 식인데 한일사료 같은 종목도 보면은 이것도 방송에서 지지난주 3월 8일 날에 언급을 해드렸다. 이런 게 조정을 받으면 이걸 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한일사료인데 어제까지 이제 상한가 2번 가고 오늘도 강세를 줬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잘 갔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시장이 이래요. 계속 이 시장은 오늘로 끝이 아니고 아직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신이게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게 될 거다라는 여러분들한테 확답은 못 드리지만 지수가 2600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의 수급과 해외 시장이 별의별 악재로 인해서 지금 급락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재를 디디면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지수 2800까지는 종목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종목별 상승장이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안 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그래서 테마의 순환매를 노려가지고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원전 테마주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 2가지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보성파워텍부터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은 제가 바닥에 있을 때마다 자주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지난달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신한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녹화했었던 부분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셔라. 목표치를 어느 정도 줬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사셔야 돼요. 얘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할 거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순환매로 노릴 수 있는 애들 있죠. 차라리 전선 테마주는 좀 덜 갔습니다. 전선 테마주들은. 그래서 보성파워텍처럼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선 테마나 아니면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원전 테마주들은 괜찮은데 많이 떠있는 보성파워텍은 공략하실 거면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좀 파시면서 나머지 조금만 가져가시면서 7,000원이 안 깨지면 나머지는 계속 갖고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또 올라가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은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철강주들 아까 전에 이제 원전 테마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슈를 제가 빼먹었는데 영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공약주 움직였던 겁니다. 자, 현대제철은 이슈는 유럽의 최대 철강 공장이 피격을 당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에 있는 마리우폴을 포위하면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에 하나인 아조브스탈이라는 공장에 대해서 피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큰 피해가 있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철강 업종에 대한 반사이익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최대 또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이 그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융 제재 때문에 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150억 정도 됩니다. 이자 지급이 153억을 이체를 했는데 금융 제재 때문에 그 채권자들이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면목상으로 부도 처리가 된 상황이라 그래갖고 이제 떨어졌던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그 반사 이익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철강주들이 연속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뉴스로 움직였는데 45,000원에서 47,000원 가면 한 번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세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랩지노믹스. 얼마 전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어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70%가 달성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튀고 있는데 아직 안 간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단키트보다도 더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의료 헬스케어,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진단키트도 나쁘지 않지만 아니면은 지금 재택 치료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감기약이 지금 모자른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련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말고 떨어져 있는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증자 준다고 하니까 3월 31일까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갖고 있다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어제와 동일하게 여전히 시장은 좋아요.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5점 우. 흔들려도 좋은 겁니다. 내일은. 자, 매수 포인트도 85점 우고요.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관련주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4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